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어제 가결 예상하셨어요? 저는 예상했습니다. 그게 이제 부결로 가고 또 이제 이게 이재명 대표가 마지막에 메시지를 발표하면서 내무가 상당히 이제 혼란에 빠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 이 가결을 찍겠다는 사람들은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제로는 이 총선을 우리 못 이긴다. 뭔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리더십 교체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주장도 있고 꼭 교체까지는 아니어도 지금 이 방식으로 계속 가지는 안 된다. 가결 고민하는 분들을 부결로 한번 다 설득을 해보자. 예. 이런 움직임들이 이제 중진 의원들 몇 분이 한 이틀 동안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대화도 하고 논의도 했습니다. 왜 그런 노력을 했겠어요? 가결 가능성이 높으니까 한 거예요. 이대로 놔뒀다가 정말 가결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저는 되게 실망스러웠던 것이 저도 이제 전해 들은 얘기지만 뭐 공식적으로 무슨 나온 얘기는 아닌데 뭐 물밑대란 공천을 공정하게 관리하겠다. 이게 답변으로 전달된 거예요. 이 가결 뭐 고민하는 의원들한테. 자, 공천 공정하게 관리하고 당 운영을 포용적으로 통합적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한번 같이 가자. 뭐 이렇게 이제 전달됐으니까 그러면서 이 가결을 고민하던 의원들이 이게 공천 달라고 한 거냐.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냐. 지금 들으신 발언은 22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수박이자 변절자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어이없는 해명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본인이 이미 커밍아웃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에게 수박과 변절자라는 칭호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미사구어를 가져다 붙여서 미화하려 해도 결국은 공천권을 노린 민주당 수박들의 반란이라는 사실만 확인시켜줬는데요. 핑계랍시고 꺼내든 구차한 변명이 압권이었습니다. 그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자는 게 어떻게 해당 행위냐고 항변했는데요. 자신의 정치적 배신 행위를 합리화하려는 한심한 궤변일 뿐인 거죠. 목적은 공천권이었습니다. 정리하면 이재명 대표가 거래를 받아주지 않아 가결됐다고 자백한 꼴인데요. 자신의 정치적 이득, 내년 총선 공천을 위해 당대표를 팔아넘기는 배신 행위를 한 겁니다. 공천을 공정하게 관리하겠다라는 답변이 전달됐는데 그 답변을 듣고 우리를 공천 때문에 이런 짓 한다라고 무시했다. 그래서 그 말을 믿을 수도 없었고 우리를 무시했기 때문에 가결 쪽으로 마음이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김종민 의원은 우리가 공천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냐고 허탈해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면서 공천 때문에 우리가 가결표를 던진 게 아닙니다라고 매우 강하게 어필했어요. 근데 뒤에 갖다 붙인 얘기다. 사실 그 얘기. 이런 거죠. 옛날에 그 모 유튜버가 했던 말 중에 유명한 게 저는 이게 굉장한 명언이라 생각하는데 저는 돈에 관심이 없어요라고 하는 사람은 돈에 미친 사람이다. 네. 잘 보세요. 최근에 보면 누군지 제가 이름 안 밝히겠습니다만은 당의 일은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당권 장악에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했던 분은 당권 장악에 미친 분이에요. 예. 지금 어디 계시더라? 그런데 제가 또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요. 우리는 공천권 따위에 관심 없다라는 사람들은요. 공천권에만 신경 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에 대해 같은 날 MBC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한 이준석 전 국힘당 대표가 이런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해줬는데요. 그의 말에 빵 터지고 말았습니다. 핵심을 찔렀기 때문인데요. 이 말을 수박들이 들었다면 움찔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수박들의 반란은 공천권에 미쳐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는데요. 저도 이 말을 듣고 1000% 공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어떤 말로 꾸미고 숨기려 해봐도 누가 보아도 공천권을 잡기 위한 수작이었다는 거죠. 이들의 행위는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뒤늦은 고민정 의원의 자기 고백과 자아 비판. 그런데 어쩌죠?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는데요. 이런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가결표를 던지지 않았다는 걸 뭘로 믿죠? 정말 비겁한 변명처럼 들릴 뿐입니다. 이미 본인은 거짓과 위선의 정치인으로 남는 길을 택해왔는데요. 그것도 다 정치 생명 연장을 위한 얄팍한 생존 본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가결표를 던졌건 부결표를 던졌건 이미 당신의 정치 인생은 21대 국회에서 멈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쩌다 어부지리로 얻은 행운 같은 국회의원 배지. 여기까지만 했으면 합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이젠 비공개에서만 말할 것이 아니라 공개회의에서도 제 의견을 솔직하게 밝히겠습니다. 지난 1년간 이재명 대표에게 잔인한 말을 많이 했다고 말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말이란 이런 것들입니다. 검찰 소환에 응하셔야 합니다. 당장은 힘들어도 그래도 많은 국민들이 의심을 거둘 것이고 시간이 흐를수록 검찰 리스크란 것은 무뎌질 것이다. 그러니 피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에 가실 때도 여럿이 함께가 아닌 혼자 당당히 가시라 말씀드렸습니다. 거대한 검찰 권력과 맞서다 쓰러지면 국민들이 일으켜 세울 것이고 그래야 국민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포인 사태에 대해선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 말했습니다. 법률적 심판이 아닌 정치적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대의원제 폐지는 지금 다뤄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시대적 흐름으로 피할 수 없는 길이지만 지금은 당내 이견이 분출하므로 피해야 한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젠 제게 체포동의안 가부를 묻습니다. 전 부결표를 던졌습니다. 사람이 사경을 헤매는데 노무현처럼 조국처럼 놓치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말을 한들 제 말을 믿어주시겠습니까? 언론 장악 저지를 위해서 각 지역 언론인들에게 힘을 주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해직 경험이 있는 언론인들과 함께 토크 콘서트를 어렵사리 진행해 왔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어 대정부 투쟁의 일환으로 진행해 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대표가 단식까지 하는 이런 마당에 토크 콘서트나 한다며 비아냥이 쏟아졌습니다. 하여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던 부산과 서울의 토크 콘서트는 모두 취소합니다. 도움을 주셨던 많은 분들께 그리고 언론인들께 죄송한 마음 전합니다. 전 체포동의안의 당론 지정을 반대했습니다. 표단속이 불가능한 사안을 당론으로 지정한다고 한들 가결을 찍을 의원들 마음이 변할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결 당론을 하지 않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어떻게든 지키려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도부가 부결로 의견을 모으고 의원들에게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계속해서 설득해왔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체포동의안 가부결에 답하지 않은 의원 리스트가 돌았고 어느 한 당내 인사는 가결표를 색출해 정치 생명을 끊겠다고 하고 급기야 대표 단식을 말리러 간 문 대통령에겐 출당하라는 연호가 터져나왔습니다. 그 위험 신호들을 더 세밀하게 대처하지 못해 이런 엄청난 결과를 맞게 된 것엔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저에게 다음 총선에 당선을 막겠다는 당원들의 문자가 쇄도합니다. 지도부에서 저만 빠지면 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당원의 지지로 탄생한 최고위원이 당원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는 건 이미 신임을 잃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원들의 판단에 따르겠습니다. 당원들이 사퇴하라면 사퇴하고 당원들이 남으라면 남겠습니다. 다만 거짓과 위선의 정치인으로 남고 싶진 않습니다.